네,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가 우리 경남 교육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교육아 사랑해 그 네 번째 순서인데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의 즐겁고 또 안전한 등굣길을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네네. 또 지난주에는 아이들의 속마음까지 들여다 우리 예. 봤었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하고 싶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만드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행복한 학교겠네요. 그렇죠. 네, 그 아주 탐나는 학교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은 일정합니다. 저는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오는 20년 차 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제왕초등학교에 온 지도 3년이 됐네요. 제가 다니는 이 학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네 할아버지냐고요? 이분 우리 학교 대장 교장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장선생님을 사랑하며 한번 하자. 재밌을 거예요. 맨날 나와주시고 같이 놀아주세요. 저희 학교만 특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왜 너희 학교가 이렇게 특별한 거야? 교장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재밌는 일을 많이 하니까요. 아이고, 애들 좋아서 즐겁고 재밌고 좋아서 애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저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오늘 좋은 행복한 날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주 신나게 처음부터 놉니다. 아침부터 힘은 들지만은 애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힘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 근데 이렇게 편한 교장 선생님 처음인데. 한바탕 꽃게춤이 끝나면 아이들은 산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뒷산에서 나무도 보고 이파리 대결도 한 뒤에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 앞에 신발장이 없고 여기에 신발장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중간놀이 시간에는 아침에 드나들기 편하려면 신발을 들고 교실 앞에까지 오는 것보다 훨씬 좋죠. 바로 나가고 드나들기 쉽죠. 제 신발도 여기 있어요. 잘 놀고 잘 웃는 우리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밝고 환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전체 24반까지 있었지만 아이들 수가 줄고 줄어 총 6반에 불과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이제 원도심이고 아파트가 없이 그냥 일반 주택가 그리고 해군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교통도 조금 안 좋고 좀 교육적으로 좀 지원이 잘 안 되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잠시 왔다가 다른 더 좋은 학교로 갔었고요. 예, 학생들도 가까운 이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로 다니는 그런 학교였죠. 학생도 선생님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작은 학교.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켜봐온 제왕초등학교의 변화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지난주에는 행복학교 공개주간을 치르느라 좀 바빴습니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그래서 더 행복한 행복학교라고 우리 제왕초등학교가 인정받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떻게 행복 학교가 됐을까요? 그 2011년도 지금부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진해 지역에 있던 네 분의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참새 학교라는 작은 소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혁신학교 이제 바람이 경기도에서부터 있었는데 우리 경남에도 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꿈꾸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실제로 우리 진해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학교로 들어왔죠. 그 4명의 선생님 중 한 분이 지금은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에 있습니다. 양재욱 선생님은 왜 경남 첫 행복학교로 우리 제왕을 고른 걸까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왕학교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었어요. 좀 위태롭고요. 또 주변이 아름다운 학교, 그런 학교를 꿈꿨는데 제왕이 제왕산과 또 장복산을 배경으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인문과 자연 환경이 교육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학교와 같은 학교 변화에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학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행복학교라는 길을 낸 학교인 만큼 또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6년 전에 저도 같이 제왕으로 가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력으로 수업은 바꿀 수 있어도 학교 자체가 변할 거라곤 믿지 않았죠. 제가 제 3대원설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일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 와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이제 공직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체제들을 선생님들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참새학교 멤버들이 제왕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시스템과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어떤 협의 문화, 구성원들의 소통하는 문화,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상명하달식의 업무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적 학교 문화라고 했을 때 제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말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위치에서, 그리고 행정실은 행정실의 위치에서, 또 교사들은 또 교사들의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몇 반 담임, 무슨 과목 담당이 아닌 똑같은 선생님 입장으로 우리는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죠. 예전엔 어땠냐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그전에는 야영 업무 담당자가 기획을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협조,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왕초등학교에서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나 할까,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처음 경험이죠. 그 저는 이제 회의가 이런 거구나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토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항상 방관자처럼 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면 그전에는 여기서는 나도 진짜 거기서 토론자인 거예요. 여기 제왕이 왔었는데 내가 토론자고 항상 이제 뒷짐치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거죠. 선생님들이 할 말을 할 수 있고 잘하는 일을 나서서 하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교하고 교실에 들어간 지 이제 80분이 지났네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중간 놀이 시간입니다. 놀이 시간은 30분. 그냥 불러 수업하면요 수업 안 끊기고 그냥 잘 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많이 놀 수 있잖아. 30분 놀이 시간처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블록 수업이 또 큰 학교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리 제왕초등학교는 규모상 그것이 가능했고 또 했을 때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40분 단위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할 수 있었고요. 예, 교실을 벗어난 교실 밖의 활동, 학교 밖의 활동들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좀 왁자지껄하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하면 수 있겠지? 6학년으로서 동생이 장난쳐서 사고를 치면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모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때도 있어요. 서로 협동심을 키워가며 배려를 하는 게 좋아요. 배려는 동생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좀 미안하지 않아요? 전 3학년들한테 배려하면 돼요. 몇 학년인데? 4학년이에요. 전 4학년한테 배려하면 돼요. 학년 통합 수업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학년 통합 수업을 3년째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진 점은 이제 고학년들이 되어 갈수록 아이들이 굉장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그냥 형들이나 누나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고 또 이제 그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게 되는데 5학년쯤 되면 내가 이제 맡아야 되는 그 책임지는 분량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선생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6학년 올라가기 전에 해요. 그리고 막상 6학년이 되면 굉장한 아이들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생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가서 야영수련 활동이나 도덕 수업 같은 것들을 해내는. 아이들이 달라지자 학부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보조 교사부터 명예 사서까지. 우리 학교 곳곳에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아빠가 함께합니다. 지렁이였지, 얘 벌레가. 신랑 신부 맞짱을 했어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큰일 났다! 할머니 오셨나봐! 다 나와서 만졌는데 얘는 안 바닥에 사실은 저도 그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사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처음에 그 의도는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됐으니까 내가 학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서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같은 거 눈도장도 찍고 내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이런 의도로 처음에는 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치맛바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다른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 생각해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학교 와서 느낀 게 그게 봉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와 있어서 뭘 하도 우리 아이는 오지 않아요. 덧셈 뺄셈이 느린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학부모 선생님의 몫입니다.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자주 학교에 와서 머무를수록 아이들 보는 눈이 커지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이 자란다고 합니다. 아, 여기 서혜란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아까 모태 뭐라고요? 모태제와. 모태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이렇게 바꾸려고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 뜻을 같이 해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교육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데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다 해서 그러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교사로. 근데 교사로 태어났는데 제왕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냥 모태제왕이라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6학년들하고. 네, 같이 동기예요. 6학년 졸업하면서 같이 졸업하는 거.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흔히 교사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에 저희 생각을 조금 많이 깼죠. 이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
80분 블럭 수업부터 3, 6학년 통합 수업까지 수업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을 바꿨나 보다 어떻게 바꿨나 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계층 구분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학교가 이래서 행복학교구나라는 게 딱 표가 나는. 행복하니까 매 순간 올라올 때마다 느끼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해라고 얘기를 자주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지옥이 천국으로 짠. 원래 아이들만 행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듯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행복해져야지만, 그렇게 전파되어 가야지만 같이 행복한 진짜 행복학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행복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 자체에서 행복이 묻어나야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삶의 패턴이라든지 철학을 같이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행복은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행복학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나 어떤 수업 방법이나 어떤 장학지도 방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행복한 학교가 되고 또 행복한 아이들이 되고 행복한 선생님이 되고 행복한 학부모가 될 거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력하는 문화, 경쟁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행복학교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아침이 흘러갔습니다. 행복학교를 만드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건 아이들의 표정이 아닐까요? 저기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